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우리 아들도 고생이 진짜 많았는데 학부모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 자, 문항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거 왜 틀렸는지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기말 때는 안 틀려야 되니까, 2학기 때는 또 안 틀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촬영해 봤습니다. 자, 제가 같이 첨부해 드린 PDF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뽑아서 보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걸 띄워서 보셔도 괜찮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시험 범위는 이랬었고요. 별표 친 게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어려운 부분을 먼저 진도를 나가고 쉬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진도를 나갔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1일차 진도를 나갔었고요. 그 다음 어려운 부분이 판구조론이었는데요. 직권변화. 이거를 2회차에 연속해서 나가면 어려운 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먼저 하고 유전자와 유전화물을 그 다음에 2회차에 했었고요. 3회차에 직권변화, 그리고 4회차에 운동량, 충격량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먼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쉬운 부분을 뒤에서 나중에 복습 문제를 매주 풀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건요. 뒤에서 쉬운 범위를 나갔었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읽어볼까요? 이번 기말고사는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되었으며 화학이 아주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괄호 2번 물리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운동량과 충격량의 2개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려운 문제와 함정 보기들이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복습 문제가 충실되지 못했다면 매우 어렵게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3번 화학은 범위도 적었고 1번의 쉬운 문제 1개만 출제됐습니다. 생명과학은 10번, 11번, 12번에서 지엽적 내용과 함정이 출제되었지만 다행히 직보 때 다 짚어줬던 내용이었어서 아마 답 찾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괄호 5번 지구과학에서는 지학 1과 지학 2의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고3의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번의 교과서 지엽적인 암기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전 지학 1,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판구조론인데요. 지학의 판구조론이 지금은 지학 1에 다 모여 있지만 예전에는 지학 1, 2에 나눠져 있었고요. 지학 1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형에 대한 걸 물어봤었고 지학 2는 가상적인 지형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지학 1으로 다 모였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선. 그래서 그 예전에 있던 지학 2 문제까지 저희가 다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그랬고 괄호 6번 전체적으로 물리에 의해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으며 1학기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1학기 중간이 어려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더 어려워서 그동안 중동고 시험 중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랑 거의 정도의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괄호 7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조절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지만 예년 중동고 시험과 비교해도 매우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등급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고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만 본다면 1컷이 80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기말만 본다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보시면 제가 이거 다음 페이지 안 띄워놓고 말씀드렸네요. 8번 보시면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시험 분석 동영상 이거 지금 촬영 중인 거고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수능까지 전반적인 과학 과목 준비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또 하나 파일 더 있죠. 보내드린 문자에 보시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거 보시면 과학 공부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방학 때는 수업을 좀 쉬고요. 그리고 2학기 열심히 준비하려고 방학 때 좀 쉬려고 그러거든요. 충전 좀 하려고. 방학 때 제 수업은 없으니까요. 학원에 문의하시면 아마 어떤 수업이 좋은지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 시험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2학기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나면 그럼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학원에서 다 준비해 줬다는데 왜 우리 아들은 못 맞췄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 맞추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숙제를 또 많이 내줬고요. 그 숙제를 성실하게 잘 하는 학생들 그리고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질문하고 하는 학생들 직보까지 열심히 다 듣고 그 많은 숙제를 다 한 학생들 이해해야지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내주면서 너무 많은 걸 갖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중동고에서 그래야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중동 내신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숙제니까요. 2학기 때도 숙제만 잘해오면
숙제 자료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문제 숙제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뒤에 분석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파일 보시면 분석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2.7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을 이용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직보 때 얘들아 수용액도 있지만 수용액은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구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시꺼멓게 직보 때 네모 쳐줬거든요.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면 되라고 했더니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구별해주면 됐었고요. 예제도 똑같이 생겼지 않나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안 된다가 직보를 주의깊게 안 들은 경우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보 때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도 연습 문제로 여러 번 나갔던 문제였고요. 그동안 처음 진도 나갈 때도 설명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직보 때도 추가로 설명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었다면 풀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직보까지 안 들었다면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2.8점인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배점이 낮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학교 프린트나 수업 중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4년째 얘기해주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나왔네요. 중등부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가 4년째 이 교과서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고1 때 5년 전 선배, 4년 전 선배인가. 그전에는 고1 때 지구과학 1을 배웠었습니다. 통합과학이란 걸 배운 지 4년째 되는 거고요. 매년 얘기 중인데 올해 드디어 나왔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뒤에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직보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확히 짚어주었으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배점은 낮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교과서를 읽고 이해했거나 읽어봤더라도 이거 중요해라고 이제 제가 짚어줬던 게 다 나왔거든요. 그걸 생각 못했다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2.9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 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눈으로만 풀면 실수하기 매우 쉬운 유형이라서 실수하지 않고 푸는 단계적 풀이 방법을 알려주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저울 위에 떠 있는 거 선생님 이건 자전거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달려가건 등속 직선 운동이건 힘의 합이 빵 정직은 다 힘의 합이 빵이니까 똑같이 풀면 되라고 해서 제가 거의 한 4-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진도 나갈 때 이렇게 풀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직보 때도 이렇게 풀어! 얘기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꼭 제발 좀 부탁한다 써놓고 풀어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다시 읽어볼까요? 실수하기 쉬운 문항 유형이라서 실수하지 않고 푸는 단계적 풀이 방법을 알려주고 거의 매주 연습했으며 직보 때도 강조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유형이라서 복습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직보 때만 들었다면 틀리기 쉬웠을 거고요. 혹시 이 문제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봤는데 틀렸어 라고 하면 한번 이거를 봐주세요. 문제에 이런 걸 써놨는지. 제가 원래 학생이 제공한 그건 그림만 갖다 쓰고 이렇게 그림만 갖다 쓰고 제가 워드를 다시 치거든요. 왜냐면 학생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학생이 필기한 것들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갖다 지금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일단 물체 종류를 파악해라. 자전거, 사람, 뒤에 트레일러 있어. 그러면 종류별로 하나씩 목적어가 트레일러인 것만 싹 지금 골라낸 거거든요. 이 학생이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제발 눈으로 풀지 말고 써놓고 풀어.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직보 때도 질문 받을 때도 보면 이거 안 쓰고 틀려놓고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있어요. 틀릴 때도 꼭 이거 안 써놓고 안 쓰고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꼭 이 문제 질문하는 학생들은 꼭 안 쓰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쓰고 풀어라 해서 끝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썼다면 맞췄을 거고요. 이거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난이도 중이라고 해도 맞췄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안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안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리기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상황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행성이나 위성에서의 중력과 중력과 속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으며 직보 때도 강조했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보기가 어려웠지만 디귿 보기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요. 복습 문제를 통해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1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디귿 보기 말고 나머지가 여기 직보 때 했던 요 표 가지고 푸는 거고요. 디귿 보기는 저희가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VT 그래프 푸는 걸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모든 게 나올 거야라고 했던 거 이용해서 푸는 그런 보기였습니다.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혹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에 정말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복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뒤에 시험 준비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예요. 시험 전날 얘기해 준다고 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VT 그려야 되는데 시험 전날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매주 반복하면서 VT 그리는 거 이런 경우에 그려라고 해서 반복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매주 반복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고3 문제는 많이 반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정 같은 경우는 집보 때 이거 조심해야 되라고 짚어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 제일 중요하고요. 집보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인공위성에 작용한 물리 문제였고요. 3.1점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까요? 문항 분석.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과 인공위성 운동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과 유사하긴 하지만 인공위성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를 해야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인공위성의 질량이 다를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위에 거는 인공위성의 질량이 똑같을 때 이건 다를 때라는 거에 대해서 다를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짚어줬던 거였고요.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된 데다가 직보 수업을 충실히 안 들었다면 틀리기 아주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마쳤고요. 6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상의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어렵지 않은 무기였지만 디귿이 좀 어려웠어요. 질량과 가속도가 같다면 줄이 묶여있건 묶여있지 않건 R점이 같은 건데요. F는 MA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질량이 똑같아요. 1번 질량이 1kg이에요. 가속도가 9.8m/s 제곱이면 2번 질량이 똑같이 1kg 가속도가 9.8이면 둘 다 힘은 얼마였던 거냐면요 9.8N이었던 거였거든요. 이런 거 이용하는 거였고요. FMA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저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래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뒤에 질량과 가속도가 같다면 줄이 묶여있건 묶여있지 않건 R점이 같은 건데요. 여기 중간에 줄이 묶여 있었거든요. 줄과 함께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틀리기 쉬운 디귿이 아주 틀리기 쉬운 보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지만 오로 쓴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 물체와 B 물체가 질량이 M으로 똑같거든요. 얘 A, B, C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건 다 맞췄을 거예요. 기억 니은에 있을 텐데 그러면 이때 A, B의 질량이 똑같고 동시에 떨어져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R자임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 못하면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하고 오답 체크를 확실히 하고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았다면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복습 문제를 잘했는데 그리고 오답 체크를 잘했어도 오답 체크 안 되면 제가 질문 안 하면 아마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갔으면 틀리기 아주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물리 문제였고요. 3.4점 배점에 어려운 난이도 상 문제였는데요. 사실 난이도 상이지만 이번 중등고 학생들 숙제만 조금 한두 주 정도만 숙제를 제대로 했었어도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 1회차에 배우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연습했고요. 재작년 중등고 기출에 이 문제가 진짜 어렵게 기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숫자로 나오면 그래도 좀 쉬운데요. 기호로 나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고3 물리2에 나왔던 물리2 그 수능에 나왔던 기출이 한번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까지 물리2까지 다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물리2 진짜 어려운 안 나올 건 안 풀었고요. 고1에 나올 만한 것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쉬운 게 나왔어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전역하는 물체와 수평 던진 물체의 운동에 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중동부에서 재작년에 매우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물리2의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과 고3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오랜 동안 연습해 왔는데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난이도를 본다면 매우 어려운 난이도 상 문제, 배점 큰 문제였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이랬고요. 저희가 직보 때도 풀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매주 연습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에 틀리기 매우 쉬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물리 2.9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관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도 수업 때나 직보 때 정확히 짚어줬던 거예요. 조심해 했던 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물체가 있는데 A 물체는 질량이 2kg이고요. 얘가 5m/s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B 물체는 질량이 2kg이에요. 얘가 10m/s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10m/s로. 그럼 누가 운동 관성이 클까요? A가 운동 관성이 클까요? B가 클까요? 보통 학생들은 대부분 B요 많이 하죠.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실 때도 B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관성과 질량은 이퀄이라고 통합과학에서 이해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질량이 같으면 관성이 같은 거예요. 둘의 관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5를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얘는 10을 유지하고 싶을 뿐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관성과 질량이 같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집 볼 때도 얘기했던 건데 니은 보기에 나왔죠.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의 크기도 커? 아닙니다. 속력이랑 관계 없습니다. 관성은 질량만 같으면 똑같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들도 막 얘기했거든요. 더 어려운 것들도 얘기했는데 안 나오고 질량에 대한 것만 나왔네요. 그래서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데다가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은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8번 봤고요.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2.7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 힘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이게 I는 FT라는 공식이거든요.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시간 T고요. 이 I 값이 충격량, 이게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엄마한테 옛날에 손바닥 맞을 때 기억나? 하면서 손바닥 맞을 때 엄마 손바닥에 그 막대기에 엄마가 때리시는 이 막대기에 운동량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내 손바닥 가지고 얘한테 충격량을 줘야 돼? 그때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야? 1번, 2번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1번으로 맞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같은 충격량을 받을 때 힘을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봤던 거라서 아마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함정 보기 없이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이 문제 틀렸다면 정말 기본적인 암기와 얘기 안 된 데다가 직볼 주의 깊게 안 된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근데 기본적인 게 되어 있더라도 알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공부가 충분치 않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그 수학 문제 주면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시험지의 수준이 나한테 너무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공부가 충분치 않으면 긴장해요. 긴장하고 앞부분에서 잘 안 풀려요. 그럼 뒤에 가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동안 풀었던 문제도 막 실수하고 틀리고 하거든요. 그거는 공부량을 늘려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공부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시험지 받을 때 이렇게 불안하고 하면 풀었던 것도 막 틀리고 그러거든요. 시간에 쫓기고 하면.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충분치 않았다면 실수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은 생명과학 난이도 사학 문제였고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중성지방인 지방산꼬리 3개, 인지질은 지방산꼬리가 2개이며 인지질의 지방산꼬리가 3개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해서 직보 때 그림까지. 이건 중성지방이야, 꼬리 3개 있지? 이건 인지질이야, 꼬리 2개야.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에 중성지방이 없긴 하지만 인지질만 배웠지만 꼬리 3개 나오면 이거 틀린 거야. 그건 중성지방이 얘기를 했더니 니은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됐다면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그랬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볼게요. 10번에서 끝내고 다음 파일에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2.9점 좀 낮지만 난이도는 상 어려운 문제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쉬운 보기였지만 디귿 보기에서 읽어볼까요? 세포호흡의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효소가 사용된다가 매우 어려운 보기였어요. 제가 이게 못 봤거든요, 프린트에서. 교과서에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심지어 생명과학, 이게 세포호흡이니까 생명과학 1에 나오죠. 생명과학 1에도 안 나오는 거고 하이템에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이거 원래 단계별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그럼 단계별로 효소가 다 같은 게 사용되나 다른 게 사용되나 뭐 다른 게 사용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달라지니까. 근데 확인하려고 예전에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른 게 사용되지라고 해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집보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게 사용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별표 치고 얘기했는데 그게 디귿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읽어보면 하이탑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중등고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직보절에 별표치고 주었던 내용이 디귿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안 짚어줬으면 다 틀렸을 거예요. 나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요소가 사용된다. 단계별로 쪼개낸 거는 교과서에 있고 다들 중요하게 다르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단계별로 다른 효소가 사용되는 거는 이건 아이들이 많이 망설였을 것 같은데요. 직보 때 짚어준 게 나왔습니다.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성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다소 어려운 문제이긴 했지만 매주 나가는 복습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건 생명과학 2에 나오거든요. 생명과학 2의 문제까지 여러 차례 풀어봤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배점은 3.0점이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원래 능동수성이란 게 단순확산과 촉진확산만 이 두 가지만 통합과학 과정이에요. 능동수성이 원래 생명과학 2인데요. 작년까지 안 나왔습니다. 중등고에서. 근데 제가 매년 가르치고 있어요. 언젠간 나올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능동수성이 이번엔 나왔네요. 드디어. 그거에 대한 건데요. 연습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집부터도 짚어줬고요. 혹시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돼서 연습이 충분히 안 됐거나 집볼 때도 잘 안 들었거나 그러면 틀리기 아주 쉬운 그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1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식물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좀 높긴 했지만 특별한 함정이 없는 일반적인 꼭 필요한 보기들만 들어간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근데 이건 뭐 저만 맞춘 게 아니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건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안 된 데다가 직볼 주의깊게 안 들었다면 뭐 하나라도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이해 적당히 했으면 그리고 직보라도 들었으면 이해 안 됐더라도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볼게요. 14번은 생명과학 문제 3.2점의 난이도 하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효소의 작용과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배점이 좀 높긴 했지만 특별한 함정이 없는 일반적인 쉬운 문제였고요. 요게 그림, 전 좀 어려운 그림이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왼쪽 그림은 보시면 저 문제랑 똑같죠? 근데 요게 나오면 이게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요거 나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짚볼 때 설명해 줬던 거였는데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쉬운 왼쪽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이 문제도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안 된데다가 직볼 주의깊게 안 들었을 경우에요. 공부가 정말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진짜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생명과학 2.7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문서 읽어볼게요. 효소의 이용에 대한 지엽적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의 지엽적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교과서 내용이었거든요.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 잘 암기해두라고 직보 때 짚어줬던 거였고요. 항상 직보 때 교과서의 지엽적인 거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틀렸다면 지엽적인 게 암기가 안 됐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렇게 지엽적인 거 암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암기해야죠. 뭐. 그래서 이게 틀렸다면 지엽적인 암기가, 교과서에 대한 암기가 안 된 경우일 거예요. 이렇게 15번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파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별점은 2.9점인데 난이도는 상이에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디귿은 어렵지 않은 일반 보기였는데요. 니은에 매우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니은 읽어보면 니은 리보솜에서 RNA의 변형이 일어나면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단일막 구조가 아니에요. RNA가 이 리보솜이 비막 구조거든요. 막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지난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요. 단일막 이중막까지 다 나온다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뒤에 단일막 구조의 소기관이다 해서 리보솜에서 RNA의 번역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리보솜이 단일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리보솜이 단일막 구조가 아니라는 건 세포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의 내용인데 이걸 보기로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이번 범위의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이번 시험 범위에는 않고 제가 5명의 학생에게 받은 프린트를 다 봤거든요. 한 명까지 누가 혹시 필기 놓칠까봐 5명 걸 봤거든요. 봤는데 어디도 필기가 없길래 좀 못 짚어줬는데요. 아쉽습니다. 얘기해 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였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이거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얘기해 주면 그리고 생명과학 1, 2에 이어지는 거 다 얘기해 주면 직보 자료가 막 400번, 500번까지 가거든요. 지금 조금 넓게 해준다고 해도 제가 200번까지 이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직보 자료 200번이면 진짜 많긴 하지만 그동안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었던 것들, 복습 문제 풀었던 것들을 가지고 요거 조심해라는 것들이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200번 정도 수준까지 제가 직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못 넣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틀렸다면 중간고사 때 배운 내용인 리보솜의 비막 구조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였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 보기들은 니은 보기 외에 나머지 보기들은 다 짚어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봤습니다. 다음은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생명과학 3.0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자, DNA의 유전 정보가 발현되어서 아미노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뭐 어느 문제집이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틀렸다면 이 문제도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와 이해가 안 된 데다가 직보를 주의깊게 안 듣지 않은 그런 경우일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생명과학의 3.3점 배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전사와 번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은 난이도 있는 보기였지만 복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연습했던 내용이라서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엔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틀리면 안 돼요. 이것도 저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요 단원 진도를 2주째 나가고 나서 되게 많이 연습했던 거였고요.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니런버그의 시험을 이게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좀 짚어줬었는데 이거 언젠가 나올 거예요. 중동고에서 아마. 네, 이번에는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것보다 요거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물론 당연히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그거보다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직보 때 짚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은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그림을 그대로 주셨고 여기 교과서 그림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자, 태풍의 발생과 소멸 과정에서 기권, 수권, 직권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어렵지 않았지만 디귿에 약간의 함정이 있었고요. 직권과의 상호작용으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직보 때 짚어주었습니다. 직보 때 짚어줬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추가로 알아둘 내용, 직보 그 당시에 해준 게 아니고 집에 간 다음에 제가 아이들 질문 다 모아서 그날 저녁에 문자를 아이들한테 단체 문자 주거든요. 거기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있던 내용 중에서 그게 여기 시험에 나왔네요.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었다면 이 내용을 안 봤다면 사실 제가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수형 대비 문제 넣어주거든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서수형 대비 문제 넣어줬는데요. 요 옆에 있는 요 내용들은 그냥 설명이고요. 설명이고 그 아래 물음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것만 서수형 문제, 제가 물음을 싹 정리해서 키워드 밑줄 쳐서 서수형 문제를 만들어주거든요. 물음에 대한 건 정리를 해줬지만 요거에 대한 요 내용, 옆에 써있는 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제가 못 넣어줬어요. 서수형 대비 문제. 그래서 추가로 알아둘 내용에다가 넣어서 했는데요. 마지막 내용 이게 육지가 태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은 힘이 약해지는 건데요. 힘이 강해진다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 거기에 시험이 나와서 이거 생각 못했으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도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 문서 읽어볼게요. 지진에 대해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특별하게 함정 같은 건 없었지만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문제라서 난이도 중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틀렸다면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안 되었다면 틀릴 수 있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이해 못하면 좀 틀리기 쉬운.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는 되게 깊은 함정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제가 조력에너지에 의한 영향받으면 해일이 좀 심해진다. 작년에는 육지에 근접하면 해일이 왜 파고가 높아지는지 그게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나왔으니까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짚어줬었는데 이런 함정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까지 해서 20분까지 봤고요. 21번 문제부터는 그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지학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상해 어려운, 배점은 2.7점이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 문서 읽어볼게요. 미세먼지와 오존 구멍에 대해서 지역적 암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학교 프린트에 없고 수업 때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중동구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서 야,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되면서 제가 매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직보대 짚어줬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내용 보시면 미세먼지의 지름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게 직보대 10마이크로미터는 미세먼지고 2.5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해 줬던 거였고요. 그리고 요 오존 구멍 요 그림이 원래 교과서는 9개가 나와 있는데요. 8개 나올 거야 아마. 9개 넣으면 아마 그림 넣으시기 애매하니까 8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8개 그림을 8개 그림도 넣어주고 9개 그림도 넣어줬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1999년부터 오존 구멍이 작아지고 있어. 그리고 오존층이 점점 구멍이 생기면 지표도 자연스레 증가해라는 것들이 다 문제로 나왔습니다. 틀렸다면 읽어볼까요?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듣고 지역적 암기가 안 됐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그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낮지만 이렇게까지 지역적으로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지학 문제 난이도 배점 3.4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학 문서 읽어볼게요. 주요 지진 발생 사례와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보기였는데요. 지진 규모 1 차이 날 때 에너지는 30배 차이 나는 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한 줄로 되게 작은 글씨로 있는데요. 매번 시험마다 짚어주고 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이것도. 이거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고요. 제가 어떤 것까지 얘기해 줬냐면 규모가 1 차이 나면 30배야. 2 차이 나면 30배 30배니까 30의 제곱배야. 60배 아니야. 30제곱배라고 했는데 그냥 30배보다 크냐 작냐 그 정도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듣고 지역적인 암기가 안 되었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 봤고요.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학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와 주요 지각 변동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3회차에 이 부분 진도 나갔거든요. 나간 후에 매주 복수 문제를 통해서 워낙 너무 많이 봤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 왜냐하면 쉽진 않은 문제니까요. 근데 저희는 너무 많이 반복했던 문제라서 이게 틀렸다면 복수 문제 정말 한 주 복수 문제라도 풀었으면 꼭 나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한 번 복수 문제 내에도 여러 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던 문제라서요.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거 틀렸으면 복수 문제가 잘 안 됐던 거일 겁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학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하에 3.2점. 배점이 높지만 쉬운 문제였어요. 문학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판의 경계와 주요 지각 변동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3회차에 진도를 나간 후에 매주 복수 문제를 통해서 워낙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배점은 높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이 매주 반복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왔으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왔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한정도 없이 좀 쉬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25번은 지학 문제고요. 배점 2.8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문학 문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3회차 진도를 나간 후에 매주 풀었던 거예요. 매주 풀었던 거. 그래서 이거 틀렸으면 난이도 중 정도 문제긴 하지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틀렸으면 복수 문제가 출시 안 된 경우에 틀렸을 거예요. 출시가 아니고 그냥 안 됐을 거예요. 복수 문제가 틀렸으면. 복수 문제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 틀렸으면.
한 번이라도 했으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다 맞췄고요. 다음 파일에서 서술형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6점이었습니다. 6점. 문학 분석 읽어볼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 이동거리, 속력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VT 그래프만 그리면 매우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으며 1회차에 물리 진도를 나간 후에 매주 VT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맞췄을 거예요.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됐으면 틀릴 수 있는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고요. VT만 그리면 풀려요. 저희 VT 그리는 거 굉장히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제가 진도 나갈 때는 얘들아 수평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여기 위에 써놨는데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수평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VT를 그리고 던지거나 옆으로 던지거나 제약하는 물체는 그건 공식을 이용해라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학교에서 공식 쓰면 감점할 거라고 그러셨대요. 서술형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주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VT 그리는 걸로 다 바꾸자. 그래서 괜찮은 게요. 그동안 수평 문제는 VT로 다 풀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VT로 그리는 걸로 모든 풀이를 다 바꿔서 해설도 다 그렇게 다 연습 문제 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VT 그래프 그리는 건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풀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서술형 2번 문제 볼게요. 생명과학 난이도는 상해 어려운 배점은 7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이게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각각 3점과 4점 문제였는데요. 괄호 1번은 과산화수의 분해 반응의 반응식을 쓰는 문제였고요.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 꼭 암기하라고 직보태 얘기했던 게 서술형 나왔습니다. 계수 잘 써줘야 돼. 2, 1이야. 아래 것처럼 쓰면 안 돼. 위에 것처럼 써야 되라는 것들을 얘기해 줬는데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랬고요. 괄호 2번은 반응 완결 후 효소와 반응물을 각각 추가했을 때 변화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또한 직보태 이건 누구 추가한 거냐면 여기 괄호 3번에 써놨거든요. 괄호 3번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2에서 반응물을 추가했을 때 효소를 추가했을까? 반응물을 추가했을까? 효소를 추가했을까? 반응이 끝났을 때 일꾼을 추가한다고 해서 다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재료를 추가해야지만 반응이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반응물이다. 일꾼과 재료로 제가 설명을 효소하고 반응물을 일꾼과 재료로 설명을 그 앞에 해놨었거든요. 이 그래프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사실 고3 이거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렸다면 직보를 주의 깊게 안 들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고요. 이거 저희가 연습 문제도 복습 문제도 몇 번 나갔던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점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회차에 배운 이후에 매주 객관식으로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썼을 거예요. 틀렸다면 이 문제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아마 복습 문제가 충실히 안 된 경우일 거예요. 복습 문제만 그냥 충실 정도도 아니고 한 2주 정도만 풀어봤어도 이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배점 3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을 읽어보면요. 백연어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 2가지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을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증거가 4가지거든요. 4가지인데 교과서에는 2가지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맨 뒤에 읽어보기에 있어요. 읽어보기에.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정답은 뭐 넷 중에서 2개만 쓰면 정답이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갈 때 설명 안 했습니다. 교과서 맨 뒤에 읽어보기에 있어서 7가지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 돼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안 넣고 갈까봐 그냥 일단 넘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집보 때 4가지에 써놨거든요. 제목만 기억해주자. 제목만. 아래 설명됐어. 제목만 기억해줘. 라고 했더니 제목 쓰는 게 2가지 쓰는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왜 이게 인정받지 못했는지도 설명해줬거든요. 그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다른 파일에 보시면 앞으로 과학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